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해상도시 건축하기에 대해서 소개할 저는 대천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망라한 프로젝트로 메타버스, 즉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해상도시 건축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17가지 목표 중에서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를 위한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를 총 망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흐름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학생들은 탐색하기와 공감하기에 대해서 충분히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4개의 미션을 해결하는 3번 해결하기부터 이 4개의 미션을 해결한 후에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해상도시를 건설하기, 그리고 학생들이 건설한 마인크래프트를 발표하고 소감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생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프로젝트 마지막 해결하기입니다. 해상도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사를 다 했었고요. 이 해상도시가 왜 필요한지, 해상도시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지난 시간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첫 번째 마트, 두 번째 병원, 그리고 세 번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제반시설들을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작도를 했었죠.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해상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열 처리 분해해서 산업시설과 농장, 아파트로 전기를 보내려고 할 때 가장 공평한 열분해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산업시설과 농장, 아파트마다 자신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산업시설은 전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니 산업시설이 많은 곳에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농장은 비닐하우스 난방이 필요한 재활용유를 사용하니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열분해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멀면 안 된다. 게다가 우리도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주장을 할 때 가장 공평한 열분해 시설의 위치를 정하라입니다. 첫 번째 학생 작품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장 공평한 열분해 시설을 작도한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삼각형의 내심을 이용해서 가장 공평한 열분해 시설의 위치를 정하기도 했고요.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해서 공평한 시설의 위치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열분해 시설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보시는 모둠들의 작품들 모두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한 열분해 시설의 위치를 정한 내용입니다. 이 모둠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내심을 이용해서 열분해 시설의 위치를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해양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급자족한 스마트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공평하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스마트팜의 전체 넓이는 60칸으로 가로 15칸, 세로 4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12가구에 5칸씩 분배해서 5칸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관 문제로 모든 스마트팜은 다른 모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다른 가구의 스마트팜을 지나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스마트팜은 최소 한 칸 이상 바깥의 길에 접해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다음의 12개 조각의 모양을 학생들에게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이 12개의 조각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 퍼즐로 펜토미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조각으로 4 곱하기 15의 직사각형 스마트팜 농장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앞에 12개 조각을 이용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칸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 미션 세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찾은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답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은 답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찾은 해답입니다. 해상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전기, 그리고 식량, 마지막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션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부피가 2배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새 탱크를 만드는 게 세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새 탱크의 부피는 이전 탱크 부피의 2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닷물을 얻기 위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이전 탱크 바로 옆에 지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학생들이 찾은 해답입니다. 학생들이 찾은 두 번째 해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션입니다. 해상도시의 밤거리를 어떻게 밝힐까 고민을 하다가 친환경 가로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걸으면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데도 역시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4개 이상의 선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선분의 길이는 소수가 아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교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모든 가로등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로등의 개수는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가로등이 있는지 실제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행로에 운동에너지 패드를 설치해서 밟을 때 생기는 압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한 걸음에 7W의 전력이 발생되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이 되고 저녁이 되면 가로등 불을 밝히는 데 이용된다고 합니다. 모둠이 찾은 답은 합동인 두 직각 삼각형을 붙여서 두 직각 삼각형의 교점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모둠은 체드공약수를 이용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상도시를 만들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장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삼각형이죠. 길게 우뚝 솟아있는 것이 열분해 시설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걸으면 가로등이 켜집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스마트팜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수울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